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46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경제론의 수요 공급 이론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기간 개념으로 쓰이는 우리 유량이죠. 유량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여러분이 과거 24회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출제를 하다가 31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자, 유량은 기간, 유량과 저량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 유량, 자, 유량은 우리가 플로우 개념입니다. 플로우. 자, 이 유량은 우리가 플로우 개념이고, 요게 대해서 우리가 저량은 스톡 개념이죠. 저량은 스톡 개념입니다. 자, 이때 관련해서 이 유량은 일정 기간이죠. 이 기간이 명시되어야, 이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바로 우리가 유량입니다. 그리고 일정 이 시점에, 이 시점이 명시되어야 이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바로 저량이죠. 자, 요 구분하는 이 사례들이 출제를 하는데, 자, 기억을 보시면은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죠. 자, 주택을 착공해서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완공돼서 공급되죠. 그래서 이 신규 주택 공급량은 우리가 유량이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신규 우리가 주택 공급량은 우리가 유량에 있어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가계의 소비. 자, 가계에 있어서의 이 소비라든지 저축. 자, 가계에 있어서의 이 소비, 저축. 자, 이 개념도 우리가 유량입니다.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유량에 있어서의 우리가 개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계의 자산, 부채. 자, 여러분 가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자산이라든지 이 가계의 자산, 부채라든지 이 자본, 이 개념은 전부 저량 개념입니다. 저량. 자, 디귿은 저량이죠. 그리고 지대 수입. 자, 여러분 지대 수입. 자, 연간 지대 수입, 연간 임대료 수입은 바로 유량 개념이죠. 유량. 자본 총량. 자본 총량은 바로 저량입니다. 주택 재고. 자, 여러분이 일정 시점에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 얼마냐? 주택 재고량. 시점 개념이죠. 저량 개념입니다. 자, 인구 변동분. 자, 인구 자체는 우리가 저량인데, 우리가 1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변동했느냐, 변동분. 이 변동분이 나오면은 우리가 유량입니다. 인구 자체는 저량이지만 인구 변동분은 유량. 자, 통화량. 자, 우리는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이 통화량이라든지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재산, 국부 이런 건 다 저량 개념이고요. 노동자 소득, 임금이죠. 자, 여러분 소득이라든지 임금, 이것은 우리는 유량입니다. 그래서 유량 개념은 신규 주택 공급량, 가계의 소비, 지대 수입, 그리고 인구 변동분, 노동자 소득 5개네요. 그래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유량, 저량의 개념을 잘 기억을 좀 우선 해두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47페이지 2번 문제. 다음 중 유량과 저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게 설명된 것은 A 지역에 지난 1년 동안 10만 채의 주택이 신규로 건설되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5천 채가 분양되지 못했다. 자, 1년 동안이니까 유량이죠. 그래서 주택, 우리가 유량의 공급량은 10만 채죠. 자, 주택, 유량에 있어서의 공급량. 자, 주택, 유량. 유량은 기간이죠. 지난 1년 동안에 나왔으니까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우리가 10만 채가 되겠죠. 자, 10만 채고 그 중에서 5천 채가 분양되지 못했다. 자, 그러면은 주택 우리가 유량의 수요량이죠. 자,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우리가 일정 1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이 아닌데 10만 채에서 5천 채를 뺀 우리가 9만 우리가 5천 채가 바로 주택 유량에 있어서의 수요량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지역, 여기 우리가 A지역을 따지는 거죠. 자, B지역에서 보시면은, 자, B지역에 현재 2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 주택, 저량이죠. 저량. 자, 현재 시점, 우리가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얼마죠? 200만 채.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200만 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 8만 채가 공가니까 현재 시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량은 200만 채에서 8만 채를 뺀 190, 우리가 2만 채가 되겠죠. 192만 채. 그래서 우리가 틀린 지문, 저량에 있어서 수요량은 우리가 192만 채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 주택 유량의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고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량은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죠. 그래서 4번,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48페이지로 가시면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을 묻는 거죠. 자,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올해도 또 출제가 예상되는 우리가 중요한 요인이죠. 자, 우리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하죠. 자, 해당되는 이 상품에 있어서의 가격이 변화를 해요. 자, 가격이 변화를 하는데 다른 조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한 우리가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죠. 자,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우리는 점의 이동을 나타내는 게 바로 수요량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물었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나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먼저 수요량의 변화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량 오른쪽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서 아파트 가격 봤더니 2번 지문과 3번 지문이죠. 그럼 4번은 안 돼요. 왜? 상승, 아파트의 가격 상승 예상, 요거는 관련 없거든요. 아파트 가격만 보면 돼요. 예상은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지문을 보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건축 기술이 발달한 공급의 변화 요인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이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2번이 정답이죠. 대체제의 가격이 변하는 것은 이 수요의 변화죠. 자, 수요 변화는 이 가격은 변화가 없죠. 자, 이 수요 변화는 이 가격은 불변. 이 가격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불변. 그런데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는 거죠. 다른 변수.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변수가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변하면 하여튼 상이란 용어가 꼭 나와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수요량의
우리가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수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시장에서 부동산의 실질적 수요, 실질적 수요는 반드시 우리 구입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하죠. 유효 수요입니다. 유효 수요의 개념 1번 맞고 2번 금융대출과 같이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구입 능력을 갖춘 경우에도 유효 수요에 포함되죠. 자, 이 지불 능력에는 여러분이 저축한 금액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대출금도 포함합니다. 2번도 맞고 3번 수요량이란 실제로 구매한 최대 수량을 의미하며 사후적 개념은 실제로 구매한 최대 수량, 틀린 지문이죠. 또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요량 자체는 우리가 관련해서 자 48페이지에 우리가 3번에 우리가 수요량은 사전적 개념이죠. 자, 여러분이 이 사고자 하는 특정 가격 수준에서 사고자 하는 우리가 최대 수량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을 의미하는 이 사전적 개념이죠.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 3번 정답이고, 자, 수요 가격은 수요자가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고의 가격, 주어진 수요량 수준에서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의 가격입니다. 최고가 포인트. 4번 맞는 질문이고, 공급 가격은 주어진 공급량 수준에서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 공급은 최소가 포인트. 맞는 질문으로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수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동일 수요 곡선상이라도 우리가 수요 곡선의 측정 우리가 지점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 자, 동일 수요 곡선상이라도 이 측정 지점에 따라서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 맞는 지문이죠. 왜냐? 이 수요 곡선상의 각 점에서 가격과 수요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탄력성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수요 곡선은 임대료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하향을 하죠. 우하향. 그래서 우하향을 하는데, 자, 우리가 4번에 그 1번 지문 보면은 이 탄력성은 우리가 이런 의미겠죠.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얼만큼 변하느냐, 수요량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동하느냐, 요 얘기죠. 자, 내항의 곱은 분모로 가죠. 델타 P 곱하기 Q는 델타 Q 곱하기 P죠. 자, 이것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델타 Q분의 델타 P분의 1 곱하기 Q분의 P인데, 문제는 이 수요 곡선상의 각 점에서 P, Q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탄력성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3번.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고, 기울기 크기는 작아요. 기울기 크기는 크다가 아니라 작다, 완만하죠.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계한 곡선이기 때문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에 비해서 완만하고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 수평의 동그라미, 수평적 합을 의미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겠죠. 자, A 소비자, B 소비자, 시장은 두 소비자만 있는데 가격이 우리가 비쌀 때는
피재료일 때는 하나, 여기는 2개. 그러면 시장에서는 우리가 3개를 소비를 하겠죠. 자, 그런데 가격이 하락을 했죠. P1일 때는 우리가 A 소비자는 2개, B 소비자는 우리가 4개. 그럼 시장에서는 우리가 6개를 소비하죠. 그럼 2점을 연결하면 이거는 A 소비자의 시장 수요 곡선, 이거는 B 소비자의 우리가 시장 A 소비자의 수요 곡선, B 소비자의 수요 곡선인데 시장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그러니까 수평으로 합계한 게 시장 수요량이니까 자 이렇게 완만하다. 이렇게 시장 수요 곡선은 완만하면서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3번 틀린 지문이고 5번 수요의 법칙은 해당 재화의 가격에 따르는 수요량의 변화가 반비례. 반비례는 뭐죠? 가격과 수요량 사이 역관계죠. 반비례는 역관계,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반비례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의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이전보다 많아지죠. 수요의 증가입니다.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 발생하죠.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 수요의 변화 요인이 뭐냐? 예? 수요의 변화 요인이 뭐냐? 그 중에서 인구죠. 인구가 증가하면은 우리가 수요도 뭐한다?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LTV나 DTR을 하향 조정.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50%에서 40% 하향 조정하면 규제가 강화돼요. 이 금융상의 규제가 강화되면은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맞는 질문. 주택 가격이 변하여 주택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량이다. 자, 가격이 변하는 거죠. 이 주택 가격이 변해서 우리가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우리가 맞는 질문. 가격이 변하면은 하여튼 수요량의 변화죠. 자, 동일한 임대료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를 했다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의 변화죠. 수의 변화. 자, 여러분이 5번에 4번 지문 보시면 이런 얘기겠죠. 자, 이렇게 동일한 임대료.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임대료. 자, P0에서 현재 수요량은 Q0인데 동일한 임대료 수준에서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했다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요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4번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5번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은 우리가 주택 공급의 결정 요인이죠. 수요의 결정 요인이 아니죠. 여러분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은 주택에 대한 생산비를 말하죠. 생산비.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결정 요인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도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한다. 자, 아파트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한다. 뭐 기대. 자, 이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 나오면은 바로 수요 변화인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비싸죠. 현재 비싸니까 현재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는 뭐다? 감소하겠죠.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하니까 또 틀렸죠. 예?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한다. 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자 비용이 적게 드니까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또 틀렸고,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자, 여러분 대체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대체제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자,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 단독 주택에 대한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하겠죠. 수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면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데 대체제일 때는 이렇게 화살표가 단독주택 수요, 아파트 수요가 이렇게 반대로 변동합니다. 아파트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뭐죠? 우측, 우상향으로 이동합니다. 우측, 우상향으로 이동. 3번 틀렸고, 4번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자, 여러분 실질 소득,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측, 우상향으로 이동하죠. 4번 정답.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된다. 자, 여러분 세금인데 거래세가 인상되면은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 곡선은 좌측, 좌하향, 좌측, 좌하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인데, 자, 6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6번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A는 소득이 10%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20% 감소했다. 자, 7번 문제는 얘기죠. 소득 탄력성을 보는 거죠. 자,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데 소득이 10% 우리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20% 증가했다. 여러분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제인데 우리가 플러스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플러스. 20% 10%하니까 플러스 2죠. 플러스는 0보다 크니까 수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입니다. 정상제. 자, 그리고 A 가격, A, B 두 상품이 나오면 뭐죠? 두 상품이 나오면은 교차 탄력성인데, 자, A, B 이렇게 상품이 두 개 나오면은 교차 탄력성. 분모는 가격, 분자는 우리가 수요량을 의미하겠죠. 자, A 가격이 5% 상승한다. A 가격이 5% 상승할 때 우리가 B의 수요는 10% 증가를 해요. B의 수요는 10%를 증가하고 우리는 또 C는 어떻게 돼요? A는 5% 우리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 C에 대한 수요는 5% 뭐한다? 감소한다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고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이렇게 변동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기는 플러스 10% 오르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는 0보다 크죠. 자, 이때는 대체제 관계 있고, 자, 이때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는 0보다 작습니다. 이때는 A와 C는 서로 보완제 관계다.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보완제죠. 따라서 3번 정답인데,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요 값도 여러분이 계산할 줄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입니다. 자, 우측으로 이동, 밑줄, 이게 수요의 증가인데 요인 모두 몇 개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죠. 자, 여러분이 아파트 우리 관련해서 여기 아파트 가격이죠.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죠. 자, 여기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수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이 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 점으로 이동하죠. 자,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자, 기역은 수요량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니은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건축비가 어떻게 돼요? 건축비가 하락을 해서 공급이 증가합니다. 건축비는 공급의 변화 요인이죠. 공급의 증가. 또 틀렸고,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 주택 수요량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는 감소합니다. 네 번째 니을은 아파트 수요의 감소입니다. 자,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은 아파트 수요도 감소하죠. 보완 관계는 서로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또 수요가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에 동그라미 칠까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시점 싸니까 현재 시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거기에 여섯 번째 비읍 시옷 이응이 되겠죠. 따라서 3개입니다. 2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하향으로 이동. 여러분, 좌하향으로 이동 밑줄. 이것은 수요의 감소입니다. 수요의 감소 요인을 찾는데, 자,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뭐다? 감소하죠.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대체 투자 시장인 주식 시장의 불황이면, 주식 시장이 불황이면 아파트 시장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2번은 수요 증가. 자, 3번 소비자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기대의 동그라미, 기대가 나오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 기대되면 현재 싸니까 현재 시점 수요가 증가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여러분, 아파트일 때 아파트 가격 상승은 뭐죠?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4번은 수요량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자, 보완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보완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도 증가합니다. 5번은 수요의 증가 요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8번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6번 문제 중요하고 8번 문제 중요하다. 체크해서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의 초과 공급, 여러분 공급이 초과되면은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하락하죠. 임대료 상승이 아니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번 틀린 지문이죠. 2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이것은 뭐죠? 수요 법칙. 자, 쉼표 앞은 수요 법칙이고, 또 수요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틀렸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쉼표 앞은 공급의 법칙입니다. 공급의 법칙이고, 또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을 하죠. 따라서 3번 정답이 되겠고요.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시험에 한 4-5번 출제했었죠. 4번 틀렸고, 5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해서 이렇게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우리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이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5번은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3번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 자,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다. 자, 여러분이 13번의 문제 보시면 1번 이렇게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다. 불변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고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죠? 제로가 되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그리고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제로. 1번 맞는 질문.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의미겠죠. 기울기가 급한 거죠. 자, 이렇게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합니다.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이죠. 그리고 장기로 가면은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을 하기 때문에 장기는 공급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탄력적이 되죠. 장기 공급 곡선은 이렇게 탄력적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맞는 질문이고 3번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 같은 토지용 규제가 강화가 되면 공급이 어렵습니다. 공급이 어려우면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의 포인트. 자, 강화 밑줄, 비탄력적 밑줄. 요 두 가지가 포인트. 자, 새로운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 건폐율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측 이동하면 공급의 증가인데 건폐율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규제를 완화해야 공급이 더 늘어나죠. 규제를 강화하면 안 돼요. 건폐율 규제는 완화. 따라서 4번 틀린 질문이고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 상승,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생산비가 상승하죠.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공급의 감소, 공급의 감소니까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좌측이 포인트죠. 좌측 포인트 맞는 지문이죠. 자, 또 13번 문제 또 잘 이해를 또 해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확인을 또 우선 해 두셔야 될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교재 54페이지의 균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출제 자주 되고요. 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또 우리가 출제를 또 우선 자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정리를 좀 또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선은 관련해서 54페이지에 대표 유형봅니다. 자, 균형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다.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면 이 얘기죠. 완전 탄력적인 이렇게 수평선이 주어졌죠. 자, 공급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공급이 증가하면, 자,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1번 틀린 지문이고 1번 지문 30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출제했었죠.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2번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수직선이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수요가 감소한다. 자, 수요가 감소하면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한데 공급은 고정됐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죠. 자, 균형 가격은 하락이죠.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 변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도 틀렸죠. 균형 가격은 하락합니다. 3번 수요의 증가 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 자, 수요의 증가가 크거든요. 수요의
증가 폭이 공급의 감소 폭보다 크다. 자, 이때는 큰 것 기준,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는 큰 것 기준. 큰 거 뭐죠? 수요가 증가할 때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 증가죠. 이게 큰 것 기준입니다.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 그래서 3번 어떻게 돼요?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어 있고 4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 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 이런 경우죠. 증가폭이 이런 경우 있고 또 같은 경우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선 큰 것 기준인데 자, 이때는 큰 거 수요가 증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할 때는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고 자, 여기선 또 큰 것 기준, 공급 두 개 변할 때는 공급이 증가, 큰 것 기준 하면은 균형,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증가. 근데 서로 같다. 자, 같을 때는 어떻게 돼? 서로 같을 때는 증가폭과 하면은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하는데 수요의 증가만큼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불변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하죠. 자,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4번 정답인데 자, 여러분 4번 지문은요. 여러분 28회 시험, 29회 시험, 32회 시험, 25회 시험 최근에 4번 출제된 지문이 4번이에요. 4번 지문은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정답 5번 건축비가 상승하면은 자, 건축비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의 감소죠. 건축비가 상승하면 공급의 감소고 또 인구가 지역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우리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또 증가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을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죠. 자, 이럴 경우에 또 큰 것 기준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큰 것 기준을 할 때는 공급이 감소할 때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죠. 자, 같을 때는 공급의 감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을 하고 같을 때는 공급이 줄어든 만큼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 또 큰 것 기준 수요가 증가할 때는 가격은 또 뭐다? 상승하고 또 거래량도 증가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는데 균형 거래량은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5번을 틀렸죠.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합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수요 공급 동시에 변할 때는 큰 것 기준, 부등호에서 큰 것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14번 문제는 우리가 쉽게 그러면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4, 15는 뭐 여러분 쉬운 거니까 자, 여러분 56페이지에 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 5번과 같네요.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균형 가격, 5번이잖아요.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2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자, 2번은 수요도 증가하고 또 공급도 증가한다. 그럼 요거는 또
여기서 몇 번? 4번 지문이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지만 균형 가격은 상승, 하락 또는 불변일 수도 있다. 또 2번도 맞는 지문. 2번은 요 4번 지문 생각하면 되겠죠? 3번,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또 요거는 부등호가 이런 형태. 세 가지 경우를 따져보는데, 자, 큰 것일 때, 요 큰 것 기준일 땐 뭐죠?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 감소죠. 자, 같을 때는 수요가 감소한 만큼 공급이 증가하니까 균형 거래량은 불변인데 가격은 또 하락을 하겠죠. 자, 그리고 공급이 증가할 때는 뭐죠? 우리는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증가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항상 하락을 하지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3번 틀린 질문 3번 정답이죠. 자, 3번 정답이고 4번 공급의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어떻게 그래? 큰 경우는 큰 것 기준, 요걸 기준이죠. 큰 거.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죠. 가격은 상승, 거래량 감소 맞고 5번 지문 보시면은 5번 지문은 공급의 감소가 어때? 수요죠. 수요의 감소. 이 5번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 수요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 자, 이땐 또 큰 것 기준 수요가 감소하니까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 따라서 3번 지문 정답인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이 그 16번 이런 유형 문제 작년 32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번 문제 58페이지가 되겠죠. 자, 58페이지에 18번 문제 봅니다. 주택시장에서의 균형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수익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돼요? 우리는 수평선이 돼. 수평선. 이때 공급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공급이 증가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1번 맞고 2번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다.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수직선일 경우에는 우리가 공급이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지만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맞죠? 3번 수요 증가와 공급의 증가의 폭이 같다. 자, 3번에 우리가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에 있어서의 폭이 같다. 그러면 요거죠. 수요 증가, 공급이 증가, 폭이 같으면 니꼴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 증가죠. 균형 가격 불변, 균형 거래량 증가. 3번 맞는 지문이죠. 요 내용을 설명하는 거겠죠. 자, 4번 지문 보시면은 우리가 수요 감소와 공급의 감소의 폭이 같다. 자,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감소의 폭이 같다. 자, 폭이 같으면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도 감소하니까 균형 거래량은 항상 감소하겠죠. 균형 거래량 항상 감소를 하는데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죠. 예? 수요가 줄어든 만큼 공급이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은 불변. 균형 거래량은 감소. 맞는 지문이죠. 자, 5번에 수익 증가와 공급의 감소폭 같다.
자, 5번에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의 폭이 같다. 폭이 같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인데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이 똑같이 감소했기 때문에 거래량은 불변.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고 우리 균형 거래량을 알 수 없다 하면 안 돼. 균형 거래량은 불변. 균형 거래량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5번 지문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 정답. 자, 그래서 또 이런 우리 중요 포인트 유형의 문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관련해서 우리가 59페이지 2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